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중국어 학원 HSK 합격 복귀 양영호입니다. 자, 4월 22일 있을 4급 HSK 시험 듣기를 위한 적중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듣기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듣기 3부분,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문제가 2개씩 딸려오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 말씀드리면은 듣기는 총 45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1번부터 36번까지 앞부분이라고 한다면은 35번까지요. 그리고 36번부터 45번까지, 그러니까 10문제가 2문제 묶여서 5개의 꼭지로 각각 2문제씩 해서 1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안에서 2개의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앞부분보다는 여러분 더 부담감을 느끼실 텐데, 어떤 출제 원리가 있는지 그 출제 원리에 입각해서 어떤 풀이법이 정확한지 올바른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중국어 내공 실력 자체를 끌어올리면 이러한 어떤 풀이 꿀팁이라든가 출제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도 잘 풀 수 있을 정도로 4급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아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출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적절한 풀이법이 있는지를 함께 익혀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다. 그래서 제가 효과적인 소술형 듣기 문제 풀이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드렸던 대로 소술형 문제에 대한 어떤 공략법을 공부하겠습니다. 36번부터 45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문제가 2문제씩 짝을 이뤄서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름하여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풀이 꿀팁 3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듣기 할 때 너무나 강조하는 건데, 듣기 역시 뭐다? 독해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듣기는 또 들리는 게 정답이다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4급은요, 아주 고차원적인 이해 능력을 검증하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단어를 알고 있으면은 순수하게 풀리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A, B, C, D의 선택지를 놓는다라고 했을 때 출제자들이 막 헷갈리게 비슷비슷한 단어를 포진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답이 되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단어만 지문에서 녹음해서 언급되고 나머지 오답 선택지의 단어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택지를 빨리 볼 수 있는 어떤 어휘력이 있다. 어휘력이 파악된 상태에서 녹음이 들었을 때 내가 보았던 선택지의 단어가 녹음에서 들렸다. 그러면 그 선택지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다.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리는 게 정답인 경우가 많다. 선생님, 아는 경우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아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즉 2개 이상의 선택지의 키워드가 녹음에서 언급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수, 극소수란 얘기죠. 우리는 대부분의 출제 원리에서 보여지는, 대부분 출제에서 보여지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풀이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 향상도 있으니까. 요령만으로는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니까. 꾸준한 실력 향상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어떤 풀이 스킬들을 습득할 필요가 있겠다.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되겠죠. 자, 들리는 게 정답이다. 중요한 원칙이었고요. 선택지 파악이 중요하겠죠. 선택지 키워드 신속한 파악이 관건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나올 만한, 출제될 만한 단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 안에는 600 필수, 4급 600 필수 단어라는 큰 틀에서 이 단어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그 중에서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36분에서 45분 한 녹음 지문에 2개의 문제를 푸는 유형을 공부하게 될 텐데, 자, 2개의 문제 중에서 하나는 뭐다? 세부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뭐냐? 또 전체적인 이해를 했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많아요.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문제는 세부 내용 일치,
두 번째 문제는 전반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자, 요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출제 원리에 입각한 풀이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두 번째 문제에서 종종 등장하는 유형이 뭐냐 있냐면은 제목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제목을 묻는 문제 질문 내용은 这段话主要谈什么 이렇게 뭐래요? 단, 이야기를 하다, 단이죠. 이 글은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목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녹음을 들어야, 녹음의 질문을 들어야지 이 문제가 제목 문제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문제에서 선택지가 뭐 명사성일 때 그것은 곧 무슨 문제였냐면 제목 찾기 문제이다. 선생님, 제목 찾기 문제인 걸 파악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정답은 첫 문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가장 앞부분에 힌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가장 도입 부분에서 두 번째 문제의 힌트를 때리니까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들었던 도입 부분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문제의 선택지 특징을 보고 제목 찾기 문제네 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대처? 바로 첫 문장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그럼 선택지를 만약에 명사성 선택지일 경우에 두 번째 문제가 명사성 선택지일 경우에 제목 찾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컨대 이런 거죠. 真正的健康 만약 두 번째 문제의 선택지들이 이런 모양이다. 자, 해석하면 진정한 건강. 명사로 끝났습니다. 건강하다는 사실은 이제 健康 헌을 붙였으니까 형용사네요. 그렇죠? 근데 중국어의 특징이 뭐냐면은 동사나 형용사에는 형태의 변화 없이 명사처럼 기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건강, 진정한 건강이라는 해석이 돼요. 명사성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年轻的好处 얘는 분명히 장점이라는 명사죠. 젊음의 좋은 점, 젊음의 장점. 자, 세 번째, 锻炼的原因 자, 단련, 운동의 원인, 운동을 하는 이유라는 거죠. 역시 명사로 떨어졌고요. 最浪漫的事 가장 낭만, 낭만적인 일 역시 명사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들이 이렇게 명사성으로 딱딱 떨어지면 뭐라고 이거는 곧 제목 찾기 문제이다. 제목 찾기. 힌트는 어디에 있다? 첫 문장에서 나온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런 어떤 출제 원리를 파악을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공략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제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저는 성우가 되어서 여러분들 녹음을 읽어 드릴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실전 적용.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최대한 좋은 목소리, 좋은 발음으로 제가 한번 녹음을 읽어 드리고 질문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제 녹음, 제가 읽어 드린 내용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뭐가 나와요 지금? 教育, 교육. 물론 동사도 돼요. 명사도 되고. 成绩, 얘는 확실히 성적이니까 명사입니다. 批评的作用, 비판의 작용, 명사로 끝났죠. 父母的责任, 부모의 责任, 책임, 이렇게 나왔죠. 제목 찾기 문제는 뭐다? 도입 부분에 힌트가 나올 것이다. 자, 준비하시고요. 가겠습니다. 父母教育孩子时，批评是少不了的，但更多的时候应该给孩子鼓励与表扬。当孩子遇到难题时，父母的鼓励与支持会让他们重新自信起来。当孩子取得成绩的时候，父母的肯定和表扬可以让他们今后更加努力。第44，父母的鼓励会让孩子变得怎么样？
45这段话主要谈什么？ 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네, 자,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 용간이 있습니다. 용간, 용감하다. 제가 처음에 첫 번째 그 말씀드린 듣기풀이의 원칙이 뭐였어요? 들리는 게 정답이다 그랬습니다. 자, 용간하면 용감하다. 그리고 自信, 자신 있다. 더욱 자신 있다. 懂得感谢, 懂得는 이해하다. 요 단어가 선택지에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해하다, 알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감사를 알다, 감사할 줄 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学会 역시 비슷한 거예요. 뭐뭐 하는 법을 배우다, 理解人 다른 사람을, 런이 혼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남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자, 요 정도가 될 텐데요. 언급된 게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키워드, 각각의 선택지를 전체로 인식하지 말고 핵심 되는 단어만 이렇게 찝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대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父母教育孩子时, 자, 뭐가 나왔죠? 부모가 아이를 교육할 때는 비판, 꾸지람. 비판은 비판이라고 하면 꾸지람, 꾸중이에요. 是少不了, 적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첫 문장, 도입 부분에서 제목을 암시할 수 있다라고 했고, 마침 우리 두 번째 문제에서 명사성으로 선택지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뭐다? 앞부분을 듣고 두 번째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랬죠. 자, 45번 질문은 이 글은 주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답 몇 번이죠? 그렇습니다. 教育, 이 글은 교육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자식을 교육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문장에서 父母教育孩子时批评是少不了的.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는 꾸지람은 어떻게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 이 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A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뒤로 집중하고 이걸 많이 뒷부분을 이해하면서 두 번째 문제를 풀면 오히려 또 헷갈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제목 찾기 문제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앞부분을 잘 들어서 문제를 맞추는 연습이 기술적 풀이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독해를 하든 듣기를 하든 제가 선별식 독해, 선별식 듣기라는 말을 참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더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요. 그것을 깨우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일 때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更多的时候, 더 많은 경우에는 应该给孩子, 아이에게鼓励, 뭘 주다? 격려, 鼓励, 격려를 주고 表扬, 위라는 것은 무엇과라는 뜻입니다. 칭찬이에요. 격려와 칭찬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当什么什么时라는 건 정말 많이 쓰는 거죠. 어떤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데 뭐뭐뭐뭐 할 때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遇到 너무나 중요하죠. 예기치 않게 마주치다 만나다. 뭐를? 난티, 난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父母的鼓励, 자, 부모님의 격려와 支持, 지지는 会, 뭐만 할 것이다. 让他们, 그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重新, 다시 처음부터 自信起来, 自信, 자신감 있는 이란 형용사니까 起来의 방향보호를 붙여서 시작과 지속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부모님의 격려와 지지는 뭐만 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父母的鼓励会让孩子变得怎么样? 이렇게 물었어요.
부모의 격려는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답 몇 번이죠? 유일하게 언급된 게 누구였습니까? 쓰신밖에 없었잖아요. B가 정답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저 한번 해석 가볼게요. 뒤로 들을수록 제목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전반적인 도입 부분에서 전반적인 큰 어떤 명제를 던져요. 소재를 던지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세부 내용에 집중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먼저 얘기했던 큰 내용이 큰 테두리가 뭐였는지 까먹게 되거든요. 자, 근데 자, 当孩子取得成绩 아이가 성적을 얻었을 때, 이 말은 성공했을 때, 성취를 이루었을 때 이런 거죠. 父母的肯定 자, 여러분들 주목해 볼까요? 자, 보세요. 肯定 좋아요. 아는 친구들은 肯定을 틀림없이라고 이해할 겁니다. 부사일 때 틀림없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肯定은 동사일 때 혹은 명사일 때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父母的肯定은 부모의 틀림없이가 아니고 부모의 인정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인정과 表扬 칭찬은 주어, 可以让他们 그들로 하여금 今后 앞으로 更加는 更하고 같아요. 더욱 노력하게 만들 것이다. 아까 두 번째 문제에서 제목 찾기 문제였는데 심심치 않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격려라든가 지지, 칭찬 이런 말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왠지 비판이 있었는가 하는 착각이 들어요. 하지만批评은 부모님의 또 부모가 나오니까 또 부모를 정답으로 고릅니다. 정답 아니거든요. 부모의 책임, 여기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얘기한 게 아니고 부모의 교육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큰 테두리인 교육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서술형 두 문제 풀이법. 첫 번째 뭐다? 들리는 게 정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녹음이 나오기 전에 선택지를 빨리 볼 수 있는 어휘력이 중요하다. 두 번째 뭐다? 들리는 게 정답이다 에서 뭐다? 두 번째 문제에서만이 명사성 선택지라면은 뭐가 되겠다? 바로 제목 찾기 문제이고 앞부분에 힌트가 나온다라는 거를 주의하자.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4급 공부하실 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거든요. 4급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급수입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급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절대 난 4급만 따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친구 진짜 4급만 따고 끝나요. 그러지 말고 이왕 4급 할 거 4급은요. 쓸데없는 공부가 없어요. 공부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만큼 집약도가 높은 거예요. 대신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성급한 마음 먹지 말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근시안적 공부를 우리가 피하자. 이것만 하면 돼. 생각보다 나중에 5급도 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럼 그때는 4급에서 착실하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4, 5, 6급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근시안적 공부가 안 되느냐? 두 가지 얘기할게요. 첫 번째, 4급 필수 600단어를 착실하게 외운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어 어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쓰기 부분을 통해서 그 중국어 어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학원이나 시중에 워낙 좋은 자료와 좋은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를 잡고 그걸 잘 따라가게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휘력과 그리고 중국어 어법 특징을 이해하는 것. 하나 더 보태자면은 선생님 저는 해석이 잘하는데 문제를 다 맞춰요. 그건 4급까지만 그래요. 5급부터는 절대 그게 안 통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듣기의 경우는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어휘력 4급 필수 600단어를 잘 외우자. 두 번째, 중국어 어법 체계를 정리하자. 세 번째, 듣기든 독해든 그 문장을 보고 정답을 맞췄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장을 봤을 때 내가 비교적 순조롭게 해석할 수 있는 이해력까지 갖추자. 독해력을 키우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4급을 합격하더라도 물론 아주 비교적 좋은 점수를 합격하겠죠. 그러면 혹시 5급을 하게 될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순조롭게
보다 더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이걸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어다. 언어는 왜 존재하죠? 의사소통하고 내 의사를 외국인에게 그죠? 표현하기 위해서죠. 또 그 사람과 얘기를 듣고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언어를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호기심을 갖고 애착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덜 지루하고 심지어 더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다. 의사소통 수단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라든가 학습의 내용들, 어떤 동영상 강의 이런 것들 저희 맛있는 중국학원에서 매달 3, 4급, 5급, 6급 돌아가면서 특강 형식으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잘 챙겨보셔도 좋겠고요. 혹시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맛있는 중국어 학원으로 와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혹시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은 저희 다음 카페로 오셔서 다른 자료를 많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에요. 양용호의 차이나는 HSK 쳐보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가 있는데 많은 좋은 양질의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4월 22일 있을 4급 HSK 시험에서 고득점을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맛있는 중국학원의 HSK 합격 복격교였고요. 또 다른 강의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학원에서, 카페에서 그리고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